안녕하십니까. 플랜비 성형외과 원장 김신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슴의 재수술입니다. 가슴의 재수술의 이유와 시기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재수술이 필요한 가장 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슴 재수술이 가장 필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 구형구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구형구축은 가슴이 많이 딱딱해지면서 환자분들이 촉감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시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파열입니다. 보형물의 파열로 인해서 모양의 변형이 있고 그로 인해서 미용적인 불만족을 가지시게 되는 이유가 많습니다. 보통 이 두 가지 이유가 가슴 재수술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첫 수술 후에 몇 년이 지나야 재수술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재수술의 시기는 그닥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구형구축은 수술 후 첫 해에 생길 수도 있고 10년이 지난 뒤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재수술의 이유가 발생한 시기가 중요한 거지 특정 시기가 정해진 바는 전혀 없습니다. 구형구축이 생기면 무조건 재수술을 해야 할까요? 구형구축은 1단계부터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1, 2단계의 경우에는 재수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3단계나 4단계로 진행됐었을 때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단계, 2단계는 촉감이 약간 단단해지는 정도지 아주 딱딱해지거나 환자분들이 불편함을 겪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3단계가 지나게 되면 촉감이 많이 딱딱해지고 환자분들이 느끼셨을 때 돌덩이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4단계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촉감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환자분이 통증을 느끼시기도 하시고 모양에 심각한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3이나 4단계에서 수술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형물이 파열됐는지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식염수 보형물을 쓸 때는 파열되는 순간 바로 물이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모양 변화와 사이즈 변화를 느끼시고 파열임을 환자분께서 바로 느끼시는 거죠. 하지만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보형물은 식염수 보형물보다는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코에시브 계열, 코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메모리 겔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겔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파열은 환자분들께서 대부분 알아차리기 힘드십니다. 파열이 아주 오랜 시간 진행되는 경우에 외피 밖으로 젤이 새어나와서 파열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유방검진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방검진 초음파 검사를 진행할 경우에 외피와 피막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유방외과에 방문하셔서 초음파 검사를 하시고 유방외과 선생님께 파열의 소견을 들으시고 오셔서 재수술을 문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슴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재수술로 개선이 가능할까요? 네, 대부분의 경우는 재수술로 통해서 모양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 계속 언급하고 있는 구형구축이 일어날 경우에 딱딱해질 뿐만 아니라 보형물의 위치 이동이 발생해서 환자분들이 원치 않는 모양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구축이 일어나면서 가슴이 상외측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겨드랑이 쪽에 이동이 있으면서 유방이 딸려 올라간 느낌이 듭니다. 그때는 이제 환자분들께서 또 모양 변화를 위해서 오시고요. 두 번째, 모양이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은 비대칭이 있을 수 있겠죠. 비대칭은 환자분들이 워낙 심한 흉곽의 좌우의 다름이라든지 또는 밑선의 위치 차이, 유두의 위치 차이 등으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오시기도 합니다. 저희가 교정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교정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교정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교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방법들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변형은 이제 밑빠짐이나 이중선들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밑빠짐의 경우는 보형물이 과도하게 배꼽 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경우인데 이 역시 밑선 찍기라든지 보강해주는 수술로 얼마든지 이쁜 모양 또한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변형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모양이 교정이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다고, 그거는 어떤 부분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환자분들마다 유두나 밑선의 위치차가 아주 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완벽하게 수평적인 위치를 맞춰드리면 저희가 좋겠지만은 둘 다를 맞춰드리기에는 어느 하나가 과도하게 차이가 나서 양쪽으로는 대칭성이 맞는데 하나의 유방만 봤었을 때는 이쁘지 않은 모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밑선 쪽을 조금 많이 맞춰서 환자분들께 교정해 드리는 편이고요. 유두나 유륜의 위치를 변경시켜 드려야 될 때는 그쪽 부위에 흉터가 남는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게 없다면은 절개를 통해서 대칭성을 맞춰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간혹 흉곽의 위치가 또는 높낮이
또는 돌출 정도가 차이가 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형물의 크기 또는 타입을 달리해서 대칭성을 맞춰드리기도 하지만 원래 가지고 있는 갈비뼈의 돌출 정도, 위치, 너비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저희가 맞춰드릴 수 없겠죠. 갈비뼈를 깎아서 눌러드릴 수도 없고 갈비뼈를 확장시켜 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칭성을 맞추는데 조금 힘든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맞춰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봤었을 때 전체적인 프레임을 조금 변화시킬 수 있는 지방이식의 방법, 확대와 함께 하이브리드 방법으로 수술이 진행되면은 그런 부분도 맞춰질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수술 후에 크기나 촉감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보형물 교체만이 답일까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당장은 수술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점차 수술 이후에 모양도 바뀔 수 있고 촉감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6개월의 시간을 두고 서로 경과 관찰을 하면서 지켜보는 방식을 저희는 택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촉감이나 사이즈가 불만족스럽다 하신다면은 다시 한번 사이즈 증가나 감소 또는 촉감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나누고 수술을 진행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또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랜비 성형외과 원장 김신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